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창입니다. 팔자주름은 필러 외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을까요? 답은 아니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한해서요.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름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굴 주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매번 반복되는 표정을 짓기 때문에 그 표정이 반복되면서 생기는 주름들, 대표적으로 보톡스를 맞는 부분들이죠. 이마, 미간, 눈가와 같이 이렇게 표정을 반복해서 지어져서 생기는 주름이 있겠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어떤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주름도 있습니다. 피부가 처지거나 꺼지거나 해서 발생하는 주름이 있겠고, 탄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주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잔주름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주름의 원인이 됩니다. 팔자주름 역시 마찬가지긴 한데요, 팔자주름은 좀 특수한 주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린 아이들도 웃을 때는 생기는 것이 팔자주름입니다. 팔자주름 없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웃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그 부분이 얼마나 드러나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팔자주름은 당연히 우리가 말하고 웃고 먹을 때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움직임에 의해서 주름이 발생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구조적으로도 보면 볼과 입의 경계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입의 움직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경계가 되는 것이 팔자주름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주름이고요. 그런데 왠지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 왜 이렇게 팔자주름이 두드러져 보이지? 팔자주름이 심해졌네? 하면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팔자주름의 유형별로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우선 팔자주름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그 치료도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대표적으로 가장 흔한 유형이 꺼져서 생기는 꺼짐형 팔자주름입니다. 꺼짐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코 옆에 삼각형으로 오목한 부분이 유달리 더 꺼져 보여서 움푹 들어가서 팔자주름이 심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부위가 꺼지는 것은요, 선천적인 영향도 있고요, 유달리 좀 꺼져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 지방이 점점 줄어들고 뼈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 부위, 코 옆에 삼각형 오목한 부분도 점점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선천적으로 좀 꺼져 있는 분들은 나이가 조금만 들면서 약간 꺼졌는데도 좀 많이 꺼져 보이고 팔자주름이 심해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유형이 가장 흔한 유형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팔자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선이 새겨지는 라인형입니다. 그래서 꺼진 부분 없이 이렇게 선이 새겨져서 주로 팔자주름 아래쪽 부분에 말하거나 웃을 때 이렇게 선이 새겨진 경우가 있고, 심한 분들은 길게 늘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분들은 이렇게 피부를 펴도 주름이 새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이 오목한 것과는 조금 별개로 다른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말할 때 쓰는 어떤 근육의 움직임, 그리고 어떤 표정 습관과도 연결이 있는데, 주로 위쪽으로 웃지 않고 옆으로 입을 벌리지 않고 이렇게 웃거나 좀 말할 때 이런 표정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입가 옆쪽으로, 팔자주름 아래쪽으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고, 또한 탄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 탄력이 좋은 분들은 그 부분에 계속 겹쳐져도 탄력에 의해서 펴지는데, 피부가 얇고 탄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반복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그 부분에 선이 새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처짐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팔자주름 윗부분에 있는 피부가 처지는 경우입니다. 주로 이 팔자 윗살,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팔자 위에 볼 부분에 살이 좀 두툼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살이 두툼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잘 처져 보이겠죠? 상대적으로 팔자주름의 그 아랫부분과 그 윗부분 볼살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높이 차이가 많이 나서 더 꺼져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처짐형 팔자주름 또는 볼살 비대를 동반한 처짐형,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유형인 꺼짐형 같은 경우에는요, 필러가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팔자주름의 꺼진 부분을 필러로 채워주면 그 즉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필러 치료 효과가 좋은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요즘에 많이 각광을 받는 콜라겐 재생주사, 주베르과 같은 그런 시술도 많이 합니다. 다만 필러에 비해서 그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콜라겐 재생주사는 필러처럼 또한 물질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체적인 피부의 콜라겐을 재생시킴으로써 자기 살이 차오른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평평하게 넓은 부위에 볼륨을 증가시키는 것은 주베르과
방법들도 효과적이긴 하지만 팔자주름처럼 특정하게 꺼져 있는 부분을 올려주려면 어느 정도 힘이 받쳐줘야 되는데, 필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힘이 받쳐줄 수 있지만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정도로는 그 힘은 좀 약하다. 하지만 정도 차이는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좋은 호전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러가 싫으신 분들은 한 번쯤 콜라겐 재생 주사로 생각해 보시고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필러만큼 효과적이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인 라인형,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시술을 하고 있는 건데요. 팔자 선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필러와 콜라겐 재생 주사가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콜라겐 재생 주사도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필러도 사용을 하는데, 첫 번째 꺼짐형에 사용하는 필러와 이렇게 라인형에 사용하는 필러는 완전히 다른 필러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꺼짐형에 채워주는 필러는 이게 필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렇게 솔리드하게 공간을 채워줘서 이렇게 피부가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요. 라인형에 사용하는 필러는 사실 필러로 쓰이기보다는 콜라겐 재생에 쓰이는 목적이 많습니다. 새겨진 주름선에 아주 묽은 필러를 주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묽은 필러가 그 선을 어느 정도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좀 장기적인 목표로 채워진 히알루론산 주변으로 콜라겐이 재생되는 효과를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묽은 필러를 쓰기 때문에 그 필러는 빨리 흡수됩니다. 비교적 몇 주 내로 흡수됩니다. 일반적인 필러처럼 1년 간격으로 하지 않고요. 좀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3-4개월 간격으로 한 3회차 정도 시술을 하게 되면 많은 호전을 보이고, 그 뒤로는 그 간격을 조금씩 넓혀서 치료를 해서 1년 간격으로도 하고, 괜찮으면 몇 년 후에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베룩이나 또는 울트라콜, 이렇게 콜라겐 재생 주사도 사용을 하는데요. 주름선에 콜라겐 재생 주사를 주입을 할 때는 굉장히 얕게 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결절이라든지 이러한 위험성도 깊게 주입할 때보다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굵은 입자에 콜라겐 재생 주사를 이용을 한다기보다는 좀 울트라콜 같이 마일드한 성분의 재생 주사를 이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희석 농도라든지 주입 깊이 등을 조절해서 원장님들께서 알아서 잘 활용을 하셔서 문제 없이 치료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위험성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묽은 필러를 이용한 히알루론산 주사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필러 하면 좀 걱정하시는 뭉친다, 이동한다, 만져진다 이런 느낌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필러가 아주 소량 주입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약간의 엠보싱이 있을 수 있지만 아주 묽은 히알루론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방 사라지고요. 공간은 이제 콜라겐 재생을 통해서 채워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처짐형 또는 볼살 비대를 동반한 처짐형.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치료법이 필요한데요. 어찌됐든 볼살이 있기 때문에 그 볼살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지방 제거 주사, 브이올렛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윤곽 주사와 같은 지방 분해 주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차이는요, 반영구적이냐 아니면은 좀 일시적이냐, 그런 효과 차이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연히 브이올렛과 같은 데옥시콜릭산을 이용한 지방 파괴 주사가 어떤 반영구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제거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말 그대로 지방 분해 주사, 윤곽 주사 이런 것은 지방을 좀 분해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차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도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 브이올렛과 같은 데옥시콜릭산 주사가 붓기나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붓기와 통증이 싫으신 분들은, 그리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지방 분해 주사를 이용을 해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효과를 원할 경우에는 그 효과가 반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브이올렛과 같은 치료, 그리고 지방 흡입과 같은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다음 치료로는 울세라와 같은 하이프 초음파를 이용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처져 있으니까 울세라로 얼굴 전반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당연히 팔자주름도 어느 정도 리프팅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울세라 역시 지방을 수축시켜주는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팔자주름 위에 살이 비대한 경우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제 울세라 샷을 가함으로써 비대한 부분을 약간 줄여주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사 치료가 싫으신 분들, 또는 주사 치료와 병행해서 울세라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것이 효과가 더 좋고 어떤 분들이 더 적합하냐에 따라서는요,
좀 비대가 심한 분들은 당연히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이 좋고요. 비대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좀 처져 있다 라고 할 때는 그냥 울세라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리프팅이에요. 실리프팅만큼 확실하게 올려줄 수 있는 치료는 없잖아요. 수술 외에는요. 물리적으로 당겨서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처져 있는 팔자주름을 뭘 해도 별로 자기는 만족스럽지가 않고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울세라 여러 번 해봤지만 팔자주름에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물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울세라는 팔자주름을 이렇게 손으로 올린 것처럼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좀 어느 정도 리프팅이 전체적으로 좀 리프팅이 됐네 라고 하지만 팔자주름에 대해서 확실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좀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리프팅을 통해서 이렇게 당겨줬을 때는 당긴 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실리프팅을 추천을 드리는데, 역시 실리프팅 경우에도 단점이 있죠. 붓기가 동반이 되고 좀 자연스러워지는데 다운타임이 일주일 정도 있다는 것, 그리고 약간 그 시술이 뭔가를 집어넣는 또 시술이라서 이런 시술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선택이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상담할 때 나의 팔자주름은 어느 유형이며 어느 치료가 적합하고 어떤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 또 내가 선호하는 시술, 내가 선호하지 않는 시술, 이런 것들을 잘 상담해서 시술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팔자주름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